안녕하십니까. 우리들의 시사 토크의 일강 황희창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늘어나는 청소년의 마약류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요. 오늘은 좀 다른 이제 약간 그거와 유사하지만 여러 가지 사회 재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면서 시사 토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서연지쌤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은지입니다. 네, 그리고 또 홍조경님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조경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보면은 주차 시비, 왜 문 세게 닫냐 해서 층간소음에 살해도 하고, 소음 때문에도 서로 시비가 붙고, 오늘 뉴스에도 보니까 이제 층간 소음 때문에 갈등 나왔어요? 있다가 아, 그래요? 또 살해 그러니까, 사건이 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참 사건 사고가 또 신림동에서 여자 흉기, 또 흉기 난동, 신림역, 서현역, 부산 돌려차기, 마약, 총기 사건,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 이렇게 집어봤는데, 여기서 보면 오늘도 또 이렇게 소음 때문에 또 이렇게 사건이 났다고 보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아파트 물탱크에서 이제 시신이 발견됐는데, 30대 아들이 이제 아버님을, 요게 한 1년 전인가? 그럴 거예요. 작년이네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물탱크에다가. 그래가지고 이게 또 한번 엄청나게 또 한번 보도가 나온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경북 구미서 얼마 전에 그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또 발견이 됐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너무 배고파서 삼각김밥 절도. 이거 혹시 뉴스 보셨어요? 아니요, 삼각김밥. 우리 연지쌤. 아니요. 삼각김밥. 제가 얘기 잠깐 해드리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매일같이 삼각김밥만 가져간 거예요. 등굣길 이럴 때.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편의점 이제 주인이 자꾸 삼각김밥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이제 신고를 했어요. 잡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경찰서에서 이렇게 보니까 선처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삼각김밥만 가져간 거예요. 이 학생이 배고파서. 그래서 그 집에를 이제 가보니까 아버지는 좀 이제 장애가 있으시고 어머니는 또 변변치 않게 이제 일자리도 좀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산이었는데 그 경찰서에서는 그냥 선처하기로 하자. 또 이렇게 범법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렇게 하면 또 그 전과 이령 낳고 하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선처하기로 했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가니까 이제 문의 전화들이 막 이렇게 이제 이게 후원 전화가 이렇게 온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졸업할 때까지 쌀을 좀 대주고 싶다. 그래서 구청인가에서도 쌀을 좀 지원해 주겠다. 아니면 내가 좀 후원을 좀 할 수 있겠냐.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런 전화들이 그렇게 많이 왔다는 거예요. 아주 훈훈한 소식이긴 한데, 그런데 이 기사가 나가고 나서 거기 이 학생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 국회의원, 구의원, 시의원, 시장, 또 구청장, 또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좀 격려 전화라도 아니면은 좀 어떻게 좀 잘 좀 이렇게 용기 내서 이렇게 김밥 이게 이제 이 친구는 삼각김밥을 하나 훔치다 보면은 다른 것도 그럴 수가 있었는데 오로지 자기 배고픈 것만 딱 면하기 위해서 삼각김밥만 가져와. 물론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엄마가 데리고 와서 사과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얼마나 지금 배고프겠어요. 그런데 학교 지금 한참 지금 대입 준비해야 될 학생인데 형편이 어렵고 엄마 아빠 눈치 이렇게 부담 드리기도 하고 자기가 그러니까 배고픈 것만 그것도 삼각김밥 한 개잖아. 이런 기사를 좀 이게 보도가 나갔잖아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은 후원 전화하고 어떻게 도울 수 있냐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 그 지역에 좀 계신 이런 단체들 있을 거 아니에요. 좀 이렇게 좀 많이 좀 바르게 또 올바르게 용기 내서 잘 좀 갈 수 있게
이렇게 좀 후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좀 사회 지도자, 좀 뭐 오블리스 뭐죠? 노블리제? 좀 뭐 있잖아요. 이렇게 좀 이랬으면 좋겠다는 제가 지금 생각이 들었어요. 그 뒤부터는 뭐 보도가 딱 이제 더 이상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 솔선이다. 솔선. 그러니까 그 선생님 이 친구가 네. 그 가정 형편이 어려우셔서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이렇게 나라에서 그 국민들한테 음. 이렇게 좀 월급을 무료로 좀 주시면 참 좋겠네요. 이렇게 한 150만 원이라도요. 아, 그게 있어요. 그게 이제 국민배당금 제도라고 이렇게 보면은 허경영의 국가혁명당 33 정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국민배당금이라는 배당 그 소득혁명, 배당혁명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매월 지급한다. 매월 만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매월 150만 원 이상씩 이렇게 지급을 하도록 하자라는 공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 나온 공약대로 해서 배당혁명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이제 이 하우스푸어 뭐 기본소득당이 있어요. 기본소득당에서 이런 제안을 했죠. 이런 공약을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은 모두가 평등하게 나누어 가질 권리가 있다. 라고 해서 공유부 기본소득이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 같이 소유하고 있는 거에서 우리가 뭔가 소득을 발생하면 다 같이 좀 이렇게 나누자라는 기본소득당에서 그런 주장을 좀 한 게 있고요. 하고 있고 그리고 이재명 그 지금 그 대표가 기본소득 사회 현실 문제 해결할 당당한 정책적 대안이다 해서 기본소득이라는 자체가 이 허경영의 당 대표가 얘기를 한 공약의 국민배당금 제도에 준한 그런 일종의 같은 계열의 그런 지금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국민들이 이제 우리나라는 주인이 누구죠? 국민이죠.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전체 국민들이 다 대한민국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네.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요 국민배당금을 주는 게 그 창조 경제가 됩니다. 왜냐면은 요 돈은 사람들이 저축하는 돈이 아니라 요거를 먹을 거라도 쓰고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면 이게 경제가 부흥이 일어나거든요. 선순환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국민배당금이라는 게 지금 왜 이제 우리 도소연지 쌤이 얘기를 하셔서 국민배당금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드리게 되는데 자, 국민배당금이라는 게 뭐냐면 국민이 매년 세금을 내죠. 자, 우리나라 예산이 뭐예요? 근데 선생님 요즘은 그 내는 세금을 다 정부에서 정치하는데 위주로 쓰는 거를 갖다가 우리 국민들한테 좀 생활의 보탬이 되고자 그렇게 좀 돈을 주면 참 좋을 것 같거든요. 그 제도가 국민배당금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국가 예산이 657조예요. 그러면 올해 2024년도 그러면 657조가 어떤 돈입니까? 우리 홍정영님. 우리나라의 뭐 기업이나 국민들이 만들어낸 소득에서 걷어낸 세금이 주로 그렇죠. 그렇죠. 차지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국가가 경영을 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한 회사로 한번 보자고요. 회사로 이렇게 보면은 경영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경영을 잘해서 국민들한테 국민배당금을 주자라는 게 국민배당금 제도인 겁니다. 그래서 국민배당금이라는 게 서로가 다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절약하고 해서 돈을 뭐 이렇게 무분별하게 예산을 줄여가지고 국민배당금으로 계속 매달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보장을 해주자는 거예요. 그런 취지로 이제 기본소득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기본소득에서 얘기하는 그 돈 가지고는 너무 좀 작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러나 점차 뭐 취지는 굉장히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고 그런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 배당금을 주기 위해서는 일단 기존의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절약을 해야 돼요.
국민들한테 배당금 주기 위해서 불필요한 지출이 줄게 돼 있고 또 국민들한테 배당금을 주기 시작하면은 국민들이 만약에 어디 뭐 구청 건물을 쳐 그러면은 그 동네 국민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얼마 들어가냐? 그리고 이거 예산이 얼마짜리냐? 그리고 어떻게 짓냐? 누가 짓냐? 왜? 내 배당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 배당금이 고정이 아니야. 최소 150이고 150 이상이 돼서 예를 들어서 삼성이 뭐 원전을 뭐 아니면 어디 뭐 우리나라 어디에서 뭐 무기를 수출했대. 아니면 뭐 삼성에서 반도체를 뭐 어마어마한 뭐 몇백 조를 뭐 수주했대.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돼? 와, 나는 이번 달은 배당금이 막 160 되는 거 아니야? 뭐 매달이니까 네. 이게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 이게 국회의원들만 요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거를 갖다가 전 국민이 이렇게 월급을 받으면은 전체가 다 정치를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되는 거거든요. 다들 관심 갖게 되지. 예를 들면 연지쌤이 어디 가서 막 내가 매출을 해서 세금을 좀 더 많이 냈어. 그러면 내 마음이 어때? 누군가한테 배당금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배당금으로 가고 기업체 뭐 삼성이다 LG다 어디에서 막 세계적으로 막 잘 되기를 매일 기도하지. 왜냐하면 그분들이 수주를 해서 매출을 막 늘리면은 수급 언제 들어오냐 이거에 따라 내 배당금이 왔다 갔다 해요. 네. 실제로 그 대기업에서 보너스를 주식으로 주면은 그 주식 가치랑 배당금 때문에 더 그 회사에 애사심을 갖게 되거든요. 같죠. 그거와 같아요. 자, 그럼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가 공동으로 다 누구나 대한민국은 주인이잖아. 국민이 주인이잖아. 그럼 주인이 뭔데? 내가 재산을 갖고 있다는 거야. 내가 또 살림비를 낸단 말이에요. 살림살이 돈을 내잖아요. 연지 쌤 돈 안 내? 내잖아요. 네. 자동차, 집, 뭐 옷 사고 뭐하고 내가 먹고 하는 거 다 세금 내잖아. 그러면 그 돈으로 살림을 하는 거잖아. 맡기는 거지. 근데 왜 맨날 부채는 늘어나고 중산층은 없어지고 아까처럼 왜 삼각김밥이 나오냐 이거예요. 왜 삼각김밥이 나오냐 이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왜 삼각김밥이 나와서 배고파서 편의점 가서 젊은 청년이 그래야 되냐는 거지. 이런 사회가 왜 되냐고. 왜 경북 구미서 3명의 그 가족이 왜 자살을 하냐고요. 뭐 때문이냐면 생활이 어려워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 선생님 옛날에 그 네. 무료급식 그 네. 초등학교에서 한다고 그거 뭐 사회적으로 이슈가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막상 하고 나니까 생각보다 아무 문제가 없더란 말이죠. 무료급식? 초등학교에서 네. 급식을 옛날에 급식비 그렇지. 내는 거를 그렇지. 예. 그러니까 점차 해보고도 판단할 수도 있잖아. 그리고 제가 한번 계산도 해봤어요. 여기 보면 국민 배당금도 여기를 보면 우리나라 예산 갖고 얘기를 나눠보면 자 여기 보면 매월 100만 원씩이면은 자 150만 원씩 이상이라고 이제 공약은 그 허경영의 3.3 정책에 나와 있는데 자 100만 원씩 여기를 한번 보세요. 100만 원씩을 드리면 1년 1200이야. 그럼 4인 가지면 4800이고 2년 차면 9600이 돼. 3년 차면 1억 4400이 돼. 그러면은 전체 몇 조냐 100만 원씩이면은 1년에 493조예요. 493조면은 164조가 남아요. 물론 예산은 절약해야 돼. 우리 그때 얼마 전에 우리 그 토크 한번 했잖아요. 뭐 네. 거북선 20억 만들었다 바로 20억 대 또 뭐 200 몇십억 뭐 모노레일 만들었다 그냥 없애. 이런 거 그런 일 생기겠어요? 만약에 연지쌤 같으면 전화 안 하겠냐고. 내 배당금 줄어드는 건데. 쓸데없는데 돈 쓰는 거 아니야. 됐다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하철이 얼마나 잘 돼 있어. 지하철 또 고속도로 뭐 정말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 그러면 중산층들한테 일단 중산층들이 잘 살면 돼. 그러면 또 경제가 일어나. 뭐 예를 들면 내가 어디 가서 옷도 좀 사. 공부도 못했던 거 좀 해. 엄마도 나와, 아빠도 나와, 뭐 아들도 나와, 딸도 나오니까 뭐 별로 걱정이 없어. 그리고 늙으신 뭐 좀 노모님 뭐 할머니 할아버지도 걱정이 없어. 나오니까. 이러니까 이게 좀 완전히 자리를 딱 잡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해봐야 돼. 시도해 봐야 된다. 이거는 점차적으로 금액은 조금씩 이렇게 그렇잖아요. 해보면 되는데 그런 것이 필요하다. 해보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좀 보면은 제가 이제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말씀을 해놓은 33 정책이 있습니다. 요 33 정책이 저작권 등록이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이제 이렇게 위키리스크 한국에 이제 이렇게 한번 세계 최초 공약 저작권 등록에서 나왔는데 자, 이 공약대로 실천된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자, 뭐가 있냐? 토요 휴무제. 토요 휴무제가 97년 대선 공약으로 이 주장했는데 노무현 정부에서 현실화됐죠. 자, 그다음에 핵을 만들어야 된다. 북한이 핵 만들기 9년 전이에요. 9년 전에 핵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핵 주권 회복을 공약했는데 실제 우리가 지금 뭐 때문에 맨날 스트레스 받고 요즘 막 옹호풍선 막 날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핵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힘드냐고요. 자, 북한이 핵을 갖고 뭐 하는데 좀 자꾸 미국에선 방위비 압박 들어와. 그렇죠? 우리가 먼저 핵 만들었었어 봐요. 불필요한 낭비를 없앨 수 있었지. 안보도 뭐 좀 확실해지면서 이렇게 미래를 얘에게 선견지명이었다라고 이렇게 신문에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기본소득, 그 다음에 수능 폐지, 여성부 폐지, 국회의원 축소 등도 공약집에 있던 것들이 하나하나 다 지금 늦게나마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자, 먼저 보면은, 자, 하나씩 한번 보면은 결혼혁명이다. 결혼부를 신설해갖고 결혼식, 결혼수당 1억, 그 다음에 주택자금 2억, 그 다음에 통일부와 여가부를 없애는 대신 미혼자들에게 매월 20만 원의 연애수당을 준 연애공행제를 실시한다. 자, 보세요. 이게 여기 이제 여성가족부가 이렇게 원래 여성부 해가지고 뭐 2001년도 뭐 여성가족부 2005년도 지금 굉장히 오래됐죠. 그죠? 네. 오래됐죠. 근데 여성가족부가 있는데 가정은 여성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연지쌤. 그렇지 않아요? 그쵸. 그렇죠. 그럼 여성가족. 그러면 남성은 뭐지?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지나가는 어떻게 여성분한테 뭐 가서 말 좀 걸으려고 하면 성추행이 될 수가 있어요. 분위기가 정말 무섭다니까. 어때요 요즘 젊은 네. 청년들? 조심스럽죠. 연애하기가. 정말. 네. 겁이 날 정도라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간신히 어떻게 사귀었어. 그랬더니 헤어지자고 하니까 뭐 수능 만점 맞은 분이 뭐 여학생을 가서 그렇게 분노 조절을 못 해가지고 그런 사건도 났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여성가족부, 여기 잼버리 출장 사건이 이게 여성가족부 여가부 공무원 해가지고 잼버리 담당 부서에는 잼버리 출장 갔었던 여가부 공무원들이 막상 잼버리에는 없어, 담당이. 출장은 다 갔다 왔는데 여기 보면은 갔다 왔는데 막상 잼버리 할 때는 그 담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은 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내가 직접 담당했던 사람은 없는 거잖아. 잼버리를, 행사를, 개최를.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여가부 폐지가 답이다. 에? 옛날에 이렇게도 나왔고, 할 일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막 비판이 나왔단 말이에요. 또, 양성평등 기능 축소 아니야. 뭐 이렇게 해서 여가부 폐지 뭐 이렇게, 막 이런 구절이 나왔는데, 여가부 폐지가 하니까 허경영 저분께서도 과거부터 그걸 공약하셨던 게 생각이 나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분이 말씀하신 게 여가부 폐지하고 결혼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기 나왔잖아요. 여기 네. 이렇게 결혼부를 만들어라. 여가부를 폐지하고 결혼부를 만들어라. 그런 다음에 통일부 여가부를 없애고 연애수당 미혼자들한테 매월 20만 원씩 연애공영제. 연지쌤 이거 연애공영제 뭔지 혹시 아세요? 그 연애를 국가에서 도와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차할 때 주차 공영제면 주차장에 공영으로 주차를 하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자, 우리 이제 연지쌤 뭐 홍정영 이렇게 쌤 있으면 미혼들이잖아요. 그럼 이제 연애를 자꾸 주선해 주는 거야. 국가에서 각 구청, 시청 뭐 이런 데서. 그래서 실제 얘기 지금 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성남시에서 미혼 남녀 만남 행사를 올해도 5차례 연다. 이게 2024년에 나온 거잖아요. 그래갖고 AI로 이렇게 성향을 분석해. 그래갖고 팀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렇게 모아줘. 뭐 있잖아요. 왜 요즘 그 ENFJ 뭐 이런 네. 식으로 뭐 그걸 뭐 MBTI 이런 식으로 해서 성향을 뭐 연지쌤은 예를 들면 나는 좀 뭐 철학적인 남자가 좋아. 그러면 약간 그런 성향인 남자들을 쫙 모아주는 거야. 근데 나는 알 수가 없잖아. 근데 성남시나 또 뭐 그 정부나 이런 데서는 데이터가 있어 없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굉장히 확률이 높아.
근데 얼마를 줘? 20만 원 줘. 음. 연주 쌤 어떻게 생각해? 가고 싶지 않아요? 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 네. 연애를 하는 돈보다 그 비포 애프터 비용이 엄청 많이 쓰거든요. 맞아요. 비포 애프터? 그게 그러니까 만남을 그 위해서. 연애를 하기 위해서 위해서. 결혼정보회사에 등록을 한다거나 그거 돈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네, 소개팅 업체에 등록을 한다거나 그런 돈을 또 많이 쓰고 또 헤어지고 나서 다들 이제 이 남자랑 정말 끝난 건지 재회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연애 컨설팅을 또 따로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나 똑같네. 공교육이 커버를 못하니까 학원비 많이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사회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거는 국가가 그렇지. 나서서 해주면 참 좋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20만 원씩 주니까 아니 나가는 거지. 네. 나가서 또 나랑 취미가 맞는 사람들끼리 왜 동호회도 하잖아 우리가. 그게 찾는 이유가 뭐야? 다 그래도 뭔가 이제 결혼들을 해야 될 나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국가에서 연애 공영제를 한다? 그러고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 아까 결혼부를 만든다 했잖아. 여성가족부만 하는 게 아니라 여성가족부다 보니까 여성 위주로 하게 돼 있어요. 아니에요. 여성 위주로 하게 돼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여성이 누구한테 남성한테 뭘 됐대. 그럼 막 또 뭐 제도를 만들어. 뭐 스토킹이다, 네. 뭐 성폭력이다. 갈수록 이렇게 되면 남자는 더 접촉이 돼, 안 돼? 안 되죠. 안 되는 거지. 더 못하는 거지. 돈도 없고 직장도 없는데 여자친구 만나지도 못하는 거고 또 말 걸었다가 괜히 성추행 당할까 봐 겁도 나고 위축되고 접촉 기회가 없어져요. 근데 나라에서 연애 공영제를 해버리고 결혼부를 신설해갖고 좀 결혼들 좀 하세요. 사람이 사는 데는 돈만이 다 아닙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남자친구분이 보니까 발전 가능성이 높네요 하면서 정부에서 막 도와드릴게요 하면은 결혼하고 싶어 하는 거. 또 결혼하면 1억 준대. 그리고 또 2억 집 걱정하지 마요. 집도 딱 대출해줘요. 애 낳아? 애 낳으면 또 다음 또 있어 공약이 여기 또 있어 이거. 이 세트야 세트. 결혼하면 5천만 원 드려요. 그러면 연애공영제 나가겠어 안 나가겠어? 나갈 것 같아요.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결혼을 안 했다면 이란까지 생각이 나니까 좀 배가 살짝 아프려고 그래요. 만약에 이런 게 이제 현실화된다면. 네.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 보통 결혼식 그 집 없고 그런 비용을 한 1억을 생각을 하더라고요. 1억. 그러니까 그 1억이 없어서 결혼을 못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여기 딱 1억이잖아, 1억. 결혼 수당 1억. 근데 이게 한 사람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결혼은 둘이 하는 거잖아. 그럼 2억 아니야, 2억. 그렇잖아. 각각 1억이니까. 그렇지 않나? 한 사람당 1억 아닌가? 한 사람당 1억이야, 일억일 이거. 수도 한 사람당. 그러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시작할 수 있어, 없어? 마음 편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이 저출생을 위한 그 대책은 제가 볼 땐 딱 그냥 해결돼. 네. 이것만 그냥 하면. 이것만 하면은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다행히 성남시에는 그래도 굉장히 이거 이게 네. 굉장히 인기가 좋대, 지금 이게. 그럼 다른 시도 좀 점차 이렇게 늘려나갔으면 좋겠어요. 되게. 이제 연애, 결혼, 출산이 가인들에게 맡겨서 해결된 문제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아니지, 국가가 이제는, 직접 예. 발벗고 나서서 만남도 그렇죠. 주선해주고 네. 결혼도 하게끔 도와줘야 되지 않나. 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번에 뭐 저출생부인가 뭔가를 이렇게 법안을 지금 발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시간이 지금 다 돼가지고 자,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어쨌든 좋은 말씀 연지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홍정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